안녕하세요. 세이프리입니다. 여러분, 위험성 평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엑셀로 된 양식, 강도 빈도법 또는 점수 계산, 아니면 문서 작성? 많은 분들이 위험성 평가를 단순히 귀찮은 서류 작업 또는 법적 의무사항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강화로 인해 이제는 위험성 평가를 착공전에 실시하고 매년 아니면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찮은 위험성 평가. 그런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나요? 나는 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 어떤 분은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요 라고 말할 거고, 또 어떤 분은 코샤 MS나 ISO 45001 같은 심사 유지 때문에요. 아니면 나중에 근로감독관 점검이나 사고 발생 시 대응 자료로 써야 하니까요.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렇게 대답하고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하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사람을 지키는 안전 활동일까? 안전 문제의 종류는 너무 많고 법적으로 또 보관 기간도 있어서 문서는 매년 쌓여만 가고 위험 요소는 100개, 200개씩 목록에 계속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걸 보고 근로자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느샌가 위험성 평가는 단지 서류를 위한 서류, 사람이 아닌 종이를 위한 평가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위험성 평가는 그 어떤 안전문서 중에서도 PDCA 사이클이 가장 잘 반영된 제일 괜찮은 안전활동인데 그런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 사람을 다치지 않게 그리고 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활동 평가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문서를 남기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한다면 이제는 이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평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위험성 평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위험성 평가 기법은 단연 크라스 기법입니다. 크라스는 코리얼리스트 어세스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 기법입니다. 평가 방법에는 3단계 판단법, 그리고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 빈도 강도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이 이제 변형되거나 조합되어서 각 사업장에 알맞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핵심은 빈도, 강도, 그리고 노출 시간, 이 세 가지 요소의 점수를 매겨서 위험 등급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이 자주 일어나면 점수는 높아질 것이고 또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크면 그 또한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에 자주 노출된다면 역시 그 점수가 올라가겠죠. 이러한 세 가지 요소의 점수를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면 위험 등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숫자로 딱 나오니까 얼핏 보면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정량적인 평가일까요?
이 작업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다칠까? 그리고 노출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 결국 이 모든 판단은 누가 하고 있나요? 작성자, 즉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판단 시에 기계나 아니면 무슨 센서나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성적 판단을 수치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래스 기법에 장점도 있습니다. 구조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접근이 쉽고 또 위험 등급이라는 결과가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JSE 기법, 즉 표준 작업 절차와도 연동하여서 작업 공정 순서와 같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작업에 대한 위험 요소도 파악하고 또 개선도 하여 위험성도 낮추는 등 참 보기에 좋은 방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익숙하지 않은 관리자도 일단 양식에 맞춰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등급이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회사 전체의 위험을 나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코샤 MS라든가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때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기준과 맞물리기 때문에 제도적 연계가 가능하고 또 우수 위험성 평가 인정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도 깎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험성 평가의 본질적인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분명 정성적 평가 그리고 정량적 평가 방법으로 뭔가 수치화하고 또 객관성을 주는 평가 방법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험 점수를 주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자에 따라 그리고 회사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근로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도 강도법 시 분명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망이 이르거나 또는 요양이 필요하면 위험성을 상 또는 중으로 하라고요. 그리고 작업에 대한 노출 빈도가 얼마나 될 경우 어떠한 빈도 점수를 매기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클래스에 점수 기준표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관리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A팀장이 매긴 점수와 B팀장이 매긴 점수가 동일한 작업임에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자의 참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작성한다고 해도 정작 그걸 현장 근로자는 구경도 못하고 내용도 모릅니다. 그냥 관리자가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서명받아서 문서철에 그냥 넣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위험 요소를 최대한 많이 넣고 점수를 주면서 그냥 조치 완료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분명 형식은 완벽한데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클래스가 종이로는 체계적이지만 행동으로는 아무 변화도 만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온열 질환 관련하여 기온이 33도 이상 폭염특보 발령 시 휴식 시간제를 의무화라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33도라는 기준을 뭘 보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온도계를 보고 판단하고 계시죠. 이렇게 뭔가 측정하고 판단할 기준이 있으면 이건 정량적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위험성 평가가 정량적 평가가 있나요? 말은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데 다
작성자가 생각해서 작성하는 정성적 평가 아닌가요?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과거의 작업일수나 재해에 대해서 수치화하고 또 통계화하여서 그 자료를 토대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로자들의 참여 없이 관리자 혼자서 책상에 앉아 평가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회사 또한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의 진짜 위험은 문서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실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작업자입니다. 그런 작업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작업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위험성 평가,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위험 요소도 놓치고 너무 많은 항목이 들어가다 보니 교육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만 많아지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자율안전보건체제가 강조되면서 정부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화되고 있고 또 클라스 같은 도구도 도입됐지만 현실은 크게 바뀌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해준다면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무료로 와서 컨설팅도 해주고 저 또한 2번이나 산업안전공단을 통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지만 딱히 해결책은 없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위험성 평가를 지금 형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되고 공사 착공 후 1개월 내 또는 공정위 착수 전에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공사 전체의 공정 또는 주요 공정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전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최초 위험성 평가 때 그냥 모든 내용을 다 때려 넣습니다. 저위험, 고위험 가리지 않고요. 이유는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다 놓고 보자입니다. 위험 요소가 100개가 됐던 200개가 됐던 우선순위는 뭐 그냥 고위험으로 하면 우선 개선 조치 다 넣고 그 다음에 다 한 단계씩 낮춰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서류의 장수는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혹시 교육을 잘 시키고 계신가요? 위험성 평가 한 권의 책을 어느 시간에 교육을 다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근로자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교육도 없이 TBM이라는 명분하에 잠깐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TBM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항목을 현장에서 다 조치할 수 있을까요? 결국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험을 평가했다는 문서만 나올 뿐이죠. 사고가 터져도 봐라, 여기 위험성 평가 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 정도는 용도뿐이에요. 법은 계속 강화가 되었다지만 사람의 인식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여전히 평가는 관리자의 몫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근로자는 작업하고 관리자는 문서 만들고 이러면 이 행위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하라고 하니까 위험성 평가에 위험 요소를 많이 넣어야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또 점수를 낮게 줘야 다 조치된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 평가서만 둔tum해지고 그리고 아무도 그거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평가는 했는데 근로자한테 설명도 못했고, 그리고 조치도 제대로 안 됐고, 교육도 못했는데 이게 과연 평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는 바꿔야죠. 그럼 이러한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 어떻게 해야 바꾸어질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바꿔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위험을 다 평가하지 말고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고위험 작업부터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SIF 기반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SIF는 Serious Injury and Fatality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부터 10까지 위험 수준이 낮은 것까지 다 위험성 평가를 하다 보면 내용만 많아지고 너무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위험을 다 다루지 말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작업부터 우선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고소 작업이라고 하여도 1m 높이와 6m 높이의 고소 작업 중에 떨어졌을 경우 더 큰 재해가 발생하는 건 어디겠습니까? 이렇듯 위험성 평가에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진 기반 위험 예지 훈련 교육을 정기 교육에 해보시라는 겁니다. 관리자 혼자 양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점검 후 위험 요소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근로자들이 같이 보고 이 사진에서는 뭐가 위험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평가가 아니라 토론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살아있는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작업자가 함께 참여하면 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안전 역량도 더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시평가 체계를 웅호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고 새롭게 도입된 상시평가 이전에 유용성 평가는 최초, 수시, 정기평가 이렇게 세 개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수시는 말 그대로 공정이 바뀌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을 때 하였고 정기평가는 매년 새롭게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매일 똑같은 작업이다. 그래서 바뀐 게 없다. 이런 핑계로 수시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평가 또한 뭐 그냥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출근길은 매일 똑같으신가요? 어느 분은 분명 매일 똑같은 길에 똑같은 시간에 가니까 그냥 나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운전하면서 우리가 출근하는 길, 바로 내 옆에 차가, 그리고 환경이,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항상 다 똑같으신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 또한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런 거 다 챙기고 언제 일어나는 거냐?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내 가족이 작업 중에 그러한 당사자가 되었고 이렇다면은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실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는 최초 후에 수시평가, 정기평가를 그냥 없애고 상시평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나오기 전부터 큰 건설사나 또 기업에서는 매일 작업 후에 모든 협력업체를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그 작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공정이 바뀌었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가 들어왔거나
그때그때 간단하게라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다 똑같으실 겁니다. 일이란 거는 한 번에 모아서 하려고 하면은 싫습니다. 뭐든지 작게 나눠서 그때그때 해야 덜 힘들고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바로 상시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과 평가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실천이 되어야 하고 또 평가도 그 결과가 행동과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1회 정기교육 시간에 사진을 통한 위험예지 훈련 및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면 그게 바로 위험성 평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여서 다음 달에 개선 결과를 공유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원하는 참여형 자율안전 보건체제가 될 것이고 또 종사자의 의견 청취 활동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교육, 평가, 개선,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방향은 여러분, 위험성 평가가 법이 하라니까 하는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종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위험성 평가란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이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걸 보고 근로자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그리고 이 조치를 하면 진짜 행동이 바뀔 수가 있을까? 만약 이러한 질문에 대답이 잘 모르겠다면 그건 평가가 아니라 그냥 문서 작업입니다. 클래스도 좋고 점수도 좋지만 현장 참여, 실천 중심, 우선순위 기반으로 바꾸는 게 진짜 평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현장에서 진짜 사람을 지키는 평가, 그리고 종이가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 안전관리로 함께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근로자가 참여하고 또 진짜 위험에 집중하고 또 평가가 교육으로, 교육이 개선으로, 그리고 개선이 예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런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프리였습니다.